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프로정형외과 원장 장석환입니다. 이렇게 또 비욘디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떨리네요. 예, 오늘 지난번에 주제는 이제 팔을 왜 못 올리는지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이 있거나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했거나 그랬을 때 이제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상황에서 더 진행시키지 않으려면은 일상생활에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등등 좀 재밌게 제목을 회전근개 파열 슬기로운 일상생활로 정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회전근개 관련 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어깨를 감싸고 이렇게 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근육의 집합체, 어깨를 회전시키는 근육들이 모여 있다 해가지고 이제 회전근개라고 이제 명칭이 붙게 되었는데요. 그 회전근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워낙 그냥 한평생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약해지기도 하고, 약간 그 뼈하고 만나는 부위에 이제 충돌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 더 진행되면은 조금씩 이렇게 부분 파열이 생기기도 하고, 부분 파열이 이제 홀라당 끊어지는 전층 파열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을 때 완전 파열을 막기 위한 방법은 없냐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해 주시는데요. 사실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좀 고쳐나가고 조심해야 될 것들을 조심하고 해야 될 운동들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생활 패턴을 좀 바꾸면은 충분히 진행을 좀 더디게 만들어 가지고 완전 파열되는 거를 좀 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 파열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사이즈가 크지 않고 작은 크기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더 진행되지 않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제 회전근개가 완전 파열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팔을 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이제 어깨를 회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근육이 파열되다 보니까, 힘줄이 파열되다 보니까 그런 기능도 좀 점점 떨어지게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 회전근개 파열된 부위에 이제 염증이 계속 생기고, 그걸로 인한 이제 관절 전체에 통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좀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 이게 어느 정도 좀 그 진행을 막을 수가 없고 계속 이제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면은 우리가 회전근개 봉합술을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절경을 보면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회전근개 부위에 이런 봉합 나사들을 삽입을 해가지고 이런 실들을 이용해서 봉합을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시행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게 좀 진행을 좀 막아야 되는데,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는 상황에서 전층 파열되는 걸 막아야 되고, 전층 파열이 있다 하더라도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걸 좀 막아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지만 크기가 크지 않고 조금 잘 관리하면서 지켜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니까 이건 굳이 수술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전층 파열이 되면 그때 가서 수술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미 벌써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이미 벌써 수술을 했으면은 그게 사실 또 완벽하게 다시 또 끊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가지고 그 후에도 계속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회전근개가 파열이 있고 그리고 뭐 당장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일상생활 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해야 되는 하고 싶은 운동들이 있는데 그걸 과연 해도 되는 것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뭐 등등 그런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요. 오늘 그거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검색을 해보면 회전근개 파열 치료 방법 하면서 운동법 요거 한 가지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유혹적인 그 영상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회전근개 파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운동 하나는 없고요. 물론 도움은 되고 물론 이제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로운 점은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잘 조절을 해서 더 진행을 막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할 때 이런 디테일들 그런 그 작은 요소들을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의식주입니다. 잘 입고, 잘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잘 자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 요소에 맞게, 그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옷입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어떤 특정 동작을 하면은 항상 좀 아픈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픔을 유발하는 동작들이 있는데 어떤 옷들은 굳이 그 회전근개에 파열된 부위를 자극을 준다든지 아니면 더 진행을 시키게끔 굳이 이제 팔을 올려가지고 타이트하게 옷을 입게 되면은 그게 계속 자극이 돼서 뭐 한 번은 괜찮은데 그게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옷을 입다 보면은 점점점 이제 파열은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옷 입는 거 하나도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권장하는 옷은 요런 이제 앞에 튀어 있고 앞에 단추가 있는 그런 앞트임되어 있는 남방이나 이런 셔츠들을 이런 마루 되어 있는 옷이나 그런 것들을 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깨가 아픈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그 팔을 먼저 이렇게 팔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팔을 이런 식으로 입게 되면은 지금 안 좋은 팔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회전근개 파열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극상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 첨부에 있기 때문에 그 극상건이 위에 있는 뼈와 이제 견봉이라는 뼈와 충돌이 되면은 더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게 또 잦아지면 또 더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리가 팔이 오버헤드로 머리 위로 올라가는 동작들은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이정재처럼 멋있게 이렇게 딱 입는 거는 한 번쯤은 괜찮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항상 좀 보호를 하면서 옷을 입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그냥 멋없게 이런 옷 남방만 입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셔츠를 입어도 되는데 가능하면은 이런 배기한 좀 벙벙한 옷을 입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것도 원리는 마찬가지로 아픈 팔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팔을 집어넣는 방식을 택하게 되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후크가 없는 팔이 뒤로 가면 당연히 좀 통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네일을 좀 추천드립니다. 또 복잡하게 뭐 벨트 매고 뒤에 묶고 뭐 앞에 묶고 하는 그런 바지보다도 이렇게 고무줄이 있는 바지 여러 벌을 사서 항상 입고 그냥 바지에는 신경을 안 쓰게 묶는 것에 신경 쓰지는 않게끔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신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픈 팔로 괜히 그 신발 끈을 묶으려고 한다든지 뭐 뒤에 뒤꿈치 이렇게 들어가게 한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좀 그것도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 또 회전근개 파열이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 작은 것들 하나하나만 좀 고쳐 나가도 좀 더 편하게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하더라도 편하게 일상생활을
좀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먹는 거죠. 먹는 것과 회전근개 파열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흥미롭게도 요거에 대한 많은 연구들도 아직도 나오고 있고, 된 것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되었다, 또는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했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 회전근개 파열은 결국은 그 회전근개라는 조직은 결국 콜라겐 성분이기 때문에 이 콜라겐 성분이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단백질 공급이 가장 중요한데요. 단백질이 있어야 결국에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그 벽돌이 생기는 셈이 되니까, 이런 그 기름기 없는 살코기라든지 수육이라든지 닭가슴살이라든지 연어 또는 콩에 있는 이런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영양제일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벤치프레스 하면 꼭 왼쪽 어깨가 아파요. 아무리 자세를 잘 잡아도 몇 세트 하면 너무 아픈데요. 회전근개 파열인가요? 회전근개 파열이 벤치프레스에서 아프다고 해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뭐 가능성을 그렇다고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벤치프레스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 강의 뒷부분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분 중에서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있지만, 비타민 C가 우리가 그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든지 그 콜라겐 성분을 좀 더 콜라겐을 좀 그 합성을 한다든지 할 때 그 효소들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감귤류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브로콜리에 풍부하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 후 수술 끝나고 뭘 먹어야 빨리 낫습니까? 저한테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면 저는 브로콜리요 그러면 네, 좀 분위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항상 대답하곤 합니다. 동양 현종 최강 남자 장덕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MZ들이 클라이밍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부상 위험이 많은 운동이에요. 클라이밍 같은 스포츠는 어깨에 안 좋죠. 어깨에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충분히 그거를 좀 보상할 수 있는 근육과 유연성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갑자기 모든 운동을 안 하다가 클라이밍만 이렇게 시행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클라이밍을 하더라도 항상 보호할 수 있는 보상 근육들을 충분히 단련시킨 다음에 하는 것을 매우 권장드리고, 그리고 유연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유연성이 확보가 돼야지 어느 정도 그런 클라이밍 하면서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데, 클라이밍으로 다쳤다 하면은 정말 다치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의 뜻이 클라이밍 하다가 어깨 손상이 쉽게 잘 일어날 수 있느냐, 크게 다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사전에 그 어깨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조금 더 진행하고요. 우리 무릎의 건강을 위해서 보통 복용하는 이런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도 이 어깨 힘줄, 콜라겐 합성에도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준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제제도 중요하고, 또 이 미네랄이 섞여 있는 비타민 제제들, 징크, 카퍼, 셀레늄, 그리고 또 오메가3,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어깨 힘줄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면은 이런 이제 그 종합 비타민 제제를 그냥 차라리 복용하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 과일인데요. 파인애플이 좋습니다. 파인애플 안에 있는 요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 효소가 있는데,
이게 단백질을 분해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우리 그 합성에 콜라겐 합성에 그 중요한 그런 아미노산들이 생기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비문증 때 쓰는 복용하는 약인데 그 회전근개 또는 골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수술 후에 요 붓기 빠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보통 처방도 많이 하고 많이 권장합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에 있는 그 굵은 줄기 안에 있는 이 브로멜라인 성분이 결국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뭐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그 근거들과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은 요거 좀 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경찰청 철창살님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2년 전 수술 받았습니다. 테니스 하기 위해 수술 받았는데 수술 후 통증이 더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술 결정이 후회됩니다. 부분 파열로 수술을 했으면은 이게 항상 좀 잘 생기는 합병증이 그리고 또 그 굉장히 신경 써서 좀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강직입니다. 우리 모든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했다고 해서 다 이 오십견처럼 강직이 생기는 건 아닌데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어깨 강직이 좀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이 재활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재활이 좀 덜 되거나 아니면 미흡하게 되거나 아니면 좀 늦게 됐을 때 이 강직이 좀 꾸준히 오랫동안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테니스나 아니면은 뭐 농구나 아니면은 뭐 가끔 이제 오버헤드 동작을 요하는 그런 스포츠를 할 때 이게 좀 통증으로 이어지고 부담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수술한 것 자체 때문에 더 아파진다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이제 강직이 아마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실 필요는 없고 그게 있다고 2년이 됐다 하시더라도 지금도 충분히 적절한 재활과 운동과 스트레칭 교육을 받으시면은 회복될 수 있으니까 너무 결정을 후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숙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네요. 어깨를 들어 올리고 쭉 있으면 한쪽이 아프다가 특히 드라이기로 머리 말릴 때요. 그래요. 엑스레이 찍어봐야 하나요? 네, 엑스레이 찍으면 도움됩니다. 뭐 혹시나 석회나 관절염이나 아니면 이제 만성적으로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지 그게 또 엑스레이 상으로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도움은 됩니다. 그 다음 저기 강의 좀 더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물어보시고 항상 참지 못하시는 것이 이제 담배인데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거나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을 한 경우에는 이제 담배를 무조건 끊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못 끊겠다, 난 죽어도 못 끊는다 하면은 그러면 최소 수술 후 3개월은 그 흡연을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다. 3개월까지 어떻게 담배 피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은 최소 6주까지만 끊으라고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나 못 끊겠다. 난 담배 없이는 못 산다 하면은 수술 못 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담배에 있는 니코틴 성분이 굉장히 이 회전근개 파열, 그 혈액, 이게 결국은 그 충분한 혈액 공급이 되고 또 결국 산소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좀 제대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 담배를 흡연을 했을 경우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재파열, 다시 또 끊어지는 빈도를 봤을 때 너무 그 유의미하게 높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한 경우 담배를 꼭 끊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도 이게 진행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이 진행이 좀 더 잘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있다. 그러면 담배는 최대한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그 담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직 치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것 또한 수술 후 6주간은 금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입니다. 아까 술주자가 아니라요. 집, 거주하는 이 환경인데 우리가 거주하는 환경에서도 조그만 요소들만 고쳐도 충분히 어깨 통증 없이 지낼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강민영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64세 여성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32mm입니다.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겁이 나서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32mm이고 그 통증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진행을 막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대로 잘 따라하시고 진행이 안 되고 잠잠하게 통증 없이 유지가 된다 하면은 수술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이 32mm면은 우리가 사이즈로 따지면 이제 대자, 그러니까 소, 중, 대, 거대 파열로 이게 사이즈를 나눌 때 대자 크기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좀 작을수록 좀 진행 속도가 늘리고 또 안 될 가능성도 높은데, 커지면 커질수록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행이 된다는 뜻은 통증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조직이 계속 뭔가 좀 손상이 미세하게 좀 생기고 있으면은 항상 거기에 동반된 염증이 있고 그 염증 때문에 통증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계속 그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것을 달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거를 봉합을 제대로 해서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2mm라 하더라도 생활 패턴과 이런 조심과 여러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 조심하고 그리고 관련된 좋은 운동법들 배워서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진행을 막고 잠잠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막 여러 가지 그냥 수단 방법을 썼는데도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염증이 동반되고 아프다, 그러면은 수술적으로 관절경 수술을 통해 가지고 봉합을 해서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이거를 잠잠하게 만드느냐, 그 질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조심히 좀 잘 관찰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수술에 대한 겁을 그렇게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다 부분 마취로 간단하게 뭐 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차 이제 기술과 이렇게 쓰는 임플란트들도 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니님이 소니가 17골 위로 좀 올릴게요. 죄송합니다. 엔젤님 안녕하세요.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경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회전근개 파열은 노화와 관련이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보통 단독으로 그 노화 없이 그냥 건강한 회전근개가 그냥 끊어지는 경우는 사실 물론 있지만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약해지는 그 부위에서 좀 끊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노화와 관련이 있고, 오십견 또한 이게 원인은 모르지만 말이 그대로 이제 50세 전후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어깨가 강직이 생기는 그런 현상인데, 요거는 엄연히 회전근개 파열하고 좀 다른 질환입니다. 근데 증상은 초반에는 또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밤에 이제 못 돌아눕고 뭐 옷 입고 벗고 하는 거가 비슷하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감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어깨가 굳어져서 오십견과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둘 간의 관계는 좀 잘 감별을 해야 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둘 다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조금 더 하다가 추가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환경인데요. 만약에 내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요런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뭐 저의 의견입니다. 일단은 뭐 피아노 치는 거는 좋습니다. 피아노 치는 건 좋은데 이게 피아노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렇게 항상 좀 끌어야 되는 가구들이 있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의자든 책상이든 저 밑에 있는 뭐 서랍이든 계속 끌고 당기고 해야 되는 동작들이 결국에는 그 소중한 회전근개를 더 파열을 진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굳이 내가 뭐 저쪽에 있는 물건을 좀 끌어당겨야 된다 하면은 손등이 위로 가는 자세로 이제 끌어당기지 마시고 항상 이제 손이 위로 가는 자세에서 이렇게 좀 끄는 거가 조금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팔이 올라가고 더 이제 좀 그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가 견봉하고 더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끄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요소가 뭘까요? 손주일까요? 아니죠. 뭐 어깨가 아파도 끌어안아야죠. 근데 이런 바닥 생활하는 거, 바닥에서 이렇게 좀 책을 읽는다든지 바닥에서 이렇게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바닥 생활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깨에 부담을 더 주게 되거든요. 일어설 때라든지 뭐 저쪽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라든지 항상 이제 어깨에 더 부담을 주기 때문에 특히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으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무릎에도 안 좋고 허리에도 안 좋지만 무릎과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어깨에 그 부담을 주면서 일어나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바닥 생활은 가급적이면은 바닥에서 생활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높은 선반에 물건을 두는 것.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만은 어깨 그 위에 있는 견봉하고 회전근개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파열을 더 진행시키기도 하고요. 또 일단 아픕니다.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냐 없냐 좀 진찰을 할 때 항상 가 보시면은 이제 팔을 쭉 올려서 아픈지를 우선적으로 보거든요. 그거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은 그 견봉하고 뭔가 이게 맞닿거나 그냥 부딪히면은 통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먼저 우리가 합니다. 근데 굳이 그거를 충돌시켜 가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필요는 없겠죠. 산수유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회전근개 완전 파열인데 통증은 오십견 때문에 어깨가 굳은 것이라 하는데 어쩔까요? 회전근개 통증이 없으면 수술 안 해도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보통 회전근개 파열은 있고,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십견 때문에 이제 관절이 굳어 있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그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증상은 오십견 때문에, 그러니까 어깨가 강직이 돼서 굳어가지고 각도가 제한이 돼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셨을 텐데 어떻게 검사하다 보니까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 아마 발견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오십견 증상을 해소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떻게든 스트레칭이든 운동이든 이제 그 굳어있는 관절을 푸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그거를 치료를 디자인해서 그 오십견을 해결하면 되는데, 오십견을 해결하고 난 후에 통증이 없으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수술 안 하고 회전근개 파열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강의 내용처럼 더 진행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잘 보살피면은 그렇게 끌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완전 파열이 있는 경우는 다시 굉장히 좀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좀 잘못된 자세나 그 운동이나 동작으로 요게 또 빵 하고 이제 또 오십견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좀 남들보다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되긴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경 쓰기가 싫어지고 너무 이 오십견 증상이 좀 잦아지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봉합술을 해야 되겠죠.
예. 오십견으로 초음파로 보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려다 신경이 끊어졌다며 상급병원 가서 MR 검사하라는데 회전근개 파열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신경이 끊어진 거를 초음파를 보면서 어깨 주변에 그렇게 확인하기도 힘들고 그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아마도 신경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회전근개 파열을 얘기한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고래밥님께서 정형외과에서 하는 치료의 원리가 궁금합니다. 주사 치료는 영구적인 효과가 있나요? 어떤 주사냐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무슨 어느 시기에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요. 아마 네이버 앞에서 이제 정형외과 주사 치료하면은 뭐 굉장히 그냥 넓은 스펙트럼의 그 글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가장 아주 그 전통적인 그런 원리와 효과는 사실은 이제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주사 치료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뭐 스테로이드를 좀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스테로이드는 소위 말하는 그런 뼈 주사 인데 그게 무분별하게 너무 남발하듯이 뭐 같은 부위에 여러 번 수회 차례 이렇게 높은 농도로 사용하면은 분명히 그걸로 인한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힘줄이나 뼈가 뭐 좀 그 건강하지 않게 된다든지 등등. 그리고 아주 그 위험한 경우는 또 감염 리스크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는 물론 그 피해야 되겠지만은 가끔 심한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아주 선별적으로 필요할 때는 그런 주사 염증을 줄이기 위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영구적인 효과가 있는 주사 치료는 아주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주사 치료제들은 뭐 콜라겐 주사라든지 연골 주사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희루한 주사 아니면 뭐 DNA 주사라든지 어떻게든 그렇게 좀 재생을 좀 도모하기 위한 많은 그런 주사 치료들이 많거든요. PRP라든지 뭐 줄기세포라든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시도는 하고 어떻게든 좀 더 진행하는 퇴행성 변화를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영구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피부과에서 이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주사제들이 영구적일까요? 뭐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저 강의를 추가적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둔다든지 아니면 부엌이나 거실이나 이렇게 물건들이 팔을 뻗어서 잡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가능하면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가구들이나 이제 물건들을 적절하게 그 올바르게 좀 배치해 가지고 이제 어깨에 큰 것도 중요합니다. 물건을 들 때도 이렇게 뭐 아래든 위든 아래면 이제 부담이 되고 옆에서 또는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서 드는 동작은 이 회전근개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몸 쪽으로 갖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놀이터나 뭐 주변 공원에 가면 항상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놀이기구들, 이런 운동기구들을 사용하는 건 추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주 건강한 각도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그 견봉과 이 뼈와 좀 마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각도가 생기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하면은 이런 운동기구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다른 이제 돌을 해다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이제 좀 각도가 좀 조절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사용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이런 베큐um 클리너나 뭐 두꺼운 걸레질, 마대 걸레질 같은 것들도 가능하면 좀 안 하고
줄이시는 게 좋고요. 요즘 아주 이런 똑똑한 그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많이 자주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만약에 오른손잡이고 오른팔이 끊어졌고 나는 칫솔질을 항상 오른손으로 한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 전동 칫솔로 바꾸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되겠습니다. 이 칫솔질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사용할 때 항상 요 회전근개에 조금씩 좀 부담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동 칫솔도 회전근개 파열을 진행하는 것을 좀 막고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씨 집안님은 아이 안고 칫솔질 하신다는데 아이 안는 팔도 좀 힘들 것 같고 칫솔질 하는 팔도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 제니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선생님, 민감할 수 있는 질문 드려요. 정형외과 가면 엑스레이 꼭 찍는데요. 뼈가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럴 때 좋은 치료가 뭔가요? 물리치료 꾸준히 받는 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뭐 민감한 질문은 아니고요.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정형외과 가면은 엑스레이를 일단 찍고 보는 게, 엑스레이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가끔 좀 엉뚱하게 이 힘줄이나 근육이나 특히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석회가 좀 잘 침착이 되고 그 석회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다른 MRI나 이런 도구보다도 엑스레이로 발견이 더 잘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화 현상이라든지 퇴행성 변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줄이 안 좋다 하면은 단독으로 힘줄만 퇴행성 변화가 생기진 않고, 보통 이게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 여러 가지 다른 관절에도 뼈에도 조금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어느 정도 좀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퇴행성 변화가 힘줄에도 생겼겠구나 라고 좀 유추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제 우선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엑스레이 찍기 전에 그냥 다른 간단한 치료나 뭐 약물 치료, 뭐 말씀하신 물리 치료 같은 걸 우선적으로 해보고 검사는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의견을 표현하시면은, 물론 어느 정형외과나 뭐 병원 가셔도 그렇게 다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 강의가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마저 하고 이제 나머지 질문을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포크레인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우리 어깨가 좀 이런 구조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한번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게 우리 팔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이 포크레인은 우리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 힌지 같은 부위가 결국 이제 회전근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회전근개는 팔이 몸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좀 망가지겠죠. 같은 포크레인을 쓰는데 요 앞에 있는 물건만 들었다 놨다 하면은 당연히 여기에는 좀 오래오래 이 힌지는 버티겠지만, 저 멀리 있는 물건을 계속 들었다 놨다 오래 하면은 요 힌지는 아까 그 전 포크레인보다는 더 잘 망가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런 그림을 우리가 좀 잘 상상하면서 회전근개도 그런 식으로 좀 보호하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 회전근개 관련된 운동,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든지 회전근개 관련된 증상이 있다든지 할 때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도 요 그림을 좀 상상하면서 좀 선택을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팔이라고 생각하고 요게 이제 회전근개라고 본다 하면은, 사실 요 포크레인의 요 위에 탑재되어 있는 요 기계 부분은 그 날개뼈거든요. 날개뼈가 온전하고 튼튼하고, 뭐 만약에 여기가 더 무겁다 하면은 이 회전근개와 이 팔을 조금 더 잘 지탱해주고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날개뼈를 강화시키는 운동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헬스장에서 이런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해도 되나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셔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안 좋습니다. 이게 어깨에 있는 견봉하고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숄더 프레스, 앞으로 미는 동작이죠. 요거는 의자를 충분히 좀 올려서 각도가 어깨 높이보다 조금 내려올 수 있는, 팔을 미는 각도가 조금 내려올 수 있는 각도가 되면은 요거는 좋은데, 가능하면은 만약에 이게 팔을 위로 올리는 거다 하면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벤치프레스는 손을 넓힌 상태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중이 넓으면 크면은 이것도 회전근개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추천되지는 않은데, 하중을 낮추고 조금 더 이제 팔의 간격을 좀 줄일 수 있다 하면은 그거는 조심스럽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 렉풀다운도 당연히 우리가 손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린 상태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케이블 스트레이트 암 풀다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각도를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중량으로 조금 더 뒤로 가가지고 너무 팔이 올라가지 않는 각도에서 할 수는 있어가지고 이것도 조심스럽게 시도는 해볼 수 있고요. 체스트 프레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 각도가 가능하면 이제 좀 어깨 높이보다 좀 아래로 가게끔 해서 할 수 있어가지고 요거는 가능합니다. 팩플라이, 저희 대흉근을 좀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는 운동 기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각도가 조금 아래로 하면은 가능하고요. 어시스트 딥은 요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제 가볍게 가벼운 무게로 내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그리고 푹 정말 말 그대로 딥 하는 그런 동작만 좀 피하면서 살짝 하면은 도움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조심스럽게 가능은 하다. 그리고 오버헤드 프레스, 소위 말하는 밀리터리 프레스죠. 요거는 비추입니다. 그리고 덤벨 프런트 레이즈는 우리 앞에 있는 요 삼각근과 대흉근들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각도를 적절하게 좀 맞추고, 그리고 중량도 좀 줄인 중량으로 좀 시작을 하면은 충분히 요거는 해도 됩니다. 그리고 레이즈, 요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자세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그것도 충돌을 일으키지만 옆으로도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옆으로 하는 일을 잘 할 필요가 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통증을 유발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라테랄 레이즈를 하면서 충돌을 유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비추입니다. 요런 라테랄 레이즈는 요건 조금 다른데요. 이건 엎드린 자세에서 우리가 재활 프로그램에서도 블랙번 엑서사이즈와 좀 유사한 그런 동작이긴 한데, 저렇게 서서 허리에 힘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아예 우리가 배드에 누워서 엎드려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것도 적은 중량으로 잘 각도를 맞춰가지고 정말로 이 뒤에 있는 날개뼈, 아까 말씀드린 그 날개뼈에 있는 근육들을 좀 강화시키는 동작으로 운동을 한다 하면은 요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어시스트 풀업도 요것도 이제 중력이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본인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추후 아주 나중에 이제 좀 가능한 운동 중에 하나고요. 롱풀 머신, 요거는 이제 결국 이제 로잉 머신처럼 이제 날개뼈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동작으로 사용하면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가벼운 중량으로 뒤에 등 근육과 이 날개뼈 운동들을 근육들을 좀 강화시키는 거는 추천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데 지금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냉찜질 해야 되나요? 온찜질 해야 되냐고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기본적으로 항상 평상시에는 온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온찜질을 해줘야 회전근개 파열이 있던,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하고 한참 됐던 간에 그 부위에 이제 그런 힘줄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따뜻하게 해줘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좀 치유에도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온찜질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근데 이게 잘 지내다가 아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동작들 말씀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그 동작을 했다든지 뭐 나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손줄을 안 놨다든지 해서 이게 통증이 딱 생기는 그 순간에는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정리하자면은 이제 만성적으로 꾸준하게 그런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온찜질을 해주시고 급성으로 갑자기 없던 통증이 오늘 갑자기 뿅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어깨를 좀 무리했다든지 아니면 뭐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 한 72시간 정도는 이제 내인 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시 집안님,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고 제가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집안님, 아이를 신생아 때부터 아기띠 없이 팔로만 안고 다녔는데 회전근이 아플 수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한 가지 내용 중에 좀 빠진 거가 이 아기를 안을 때 앞으로 안고 그 아기가 내 몸에 딱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고 있는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누가 이렇게 좀 넘겨서 받아서 안고 있으면은 좋은데 내가 아기를 팔을 쭉 뻗어 가지고 좀 앉는다든지 내가 쭉 뻗어서 목에 태운다든지 아니면은 가장 또 안 좋은 자세가 이제 어부바 아까 그 아기띠는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아기띠나 이런 식으로 그 팔이 뒤로 간 자세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회전근개에 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되지는 않고요. 어떻게 어떤 동작으로 많이 주로 안으셨냐에 따라서 회전근개 아플 수도 있습니다. 뭐 회전근 자체가 아프다기보다는 회전근개 문제로 이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의 염증이 발생하여 아플 수 있습니다. 곽선영님께서 반갑네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충돌 증후군이라는데 완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제 방식을 어떤 단계에 어떤 증상을 갖고 있고 어떤 치료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잘 그 치료를 설정하고 디자인하면은 완치 가능합니다. 양청구청역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깨 가슴 운동 중 쇄골 전면 어깨 전반에 걸친 심하진 않지만 통증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쉬고 있는데요.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기면 쇄골 부근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기면 쇄골 부근에도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흔하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회전근개로 가는 신경과 우리가 이제 어깨의 다른 부위로 가는 신경들이 이제 좀 공통 분지들이 있어가지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문제의 통증은 이쪽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 팔이 아파요, 아니면 또 옆에 이제 삼각근이 아파요 하면서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목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뒤에 날개뼈 있는 데까지 가기도 하고 반대로 앞에 이제 가슴 근육, 쇄골 그런 데까지도 이게 그 번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회전근개 문제도 그 배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두근도 우리가 알통을 만드는 그 이두근도 사실은 그게 이제 요 쇄골 밑에 오고돌기라고 하는 그 힘줄이 하나 부착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가지고 요거는 조금 더 자세히 진찰을 해봐야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시 집안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좀 말린 어깨라고 하는데 이건 요가 같은 스트레칭으로 펴질 수 있나요? 앞으로 말린 어깨라는 거는요, 그 상대적인 얘기라서 정말로 이렇게 앞으로 말린 어깨라는 병명은 없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자세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요가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요가뿐만 아니라 다른 필라테스 같은 그런 운동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어떻게든 좀 잘 바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운동법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쪽 하늘 ING님, 회전근개 염증이 있으면 꼭 목 디스크 때문은 아니죠. 목 디스크 때문에 회전근개 염증이 좀 더 심하게 아플 수는 있지만 꼭 그게 목 디스크 때문에 회전근개가 염증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SH 신님, 충격파 치료도 효과 있을까요? 회전근개 파열 또는 파열이 되기 일보 직전 회전근개 염증이 좀 심한 아주 그 소수의 경우에 그러니까 회전근개가 이게 종창이 좀 심하고 염증이 심한 경우에 아주 소수의 경우는 그 충격파 치료가 도움도 됩니다. 그리고 석회나 석회성 건염이 좀 동반되어 있을 때는 더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냥 어깨가 아파요, 그럼 충격파 이렇게 공식 설정은 뭐 바르지 않다고 보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된 사람, 제니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된 사람, 어깨가 안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슴 운동은 무엇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가벼운,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하면 이제 가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볍게 손의 스탠스를 그 간격을 최대한 좀 줄여가지고 월 푸시업, 그냥 가볍게 이제 벽에다 대고 하는 푸시업을 우선적으로 좀 권장을 합니다. 바닥에 하는 것도 갑작스럽게 바닥에서 하는 것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벽에서 적절한 각도를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월 푸시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그게 좀 그 어깨가 안 좋은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가슴 운동으로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해리 케인님께서 아래 질문 올려주십시오. 진료받아 보니까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데 선천적으로 어깨가 잘 걸리는 타입이라고 하셨는데, 이러면 운동 때 가동범위 조정하는 수밖에 없나요? 선천적으로 어깨가 잘 걸리는 타입이라면 아마도 이제 좀 충돌이 좀 잘 일어나는 그런 거를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그 가동 범위를 조절하면서 날개뼈, 아까 말씀드린 포크레인의 그 기계를 더 강화시켜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좀 클리어 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동반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온리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다가 PT 3개월 받았는데 2달쯤부터 우측 어깨를 들려고 하니 잘 올라가지 않고 통증이 있어요. 오십견이라고 들었는데 운동 전에는 판이 안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잠시만요. 운동을 하지 않다가 PT 3개월 받았는데 2달쯤부터 우측 어깨를 들려니 잘 오지 통증이 있어요. 가동 범위가 조금 줄어 있다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니까 끄트머리 동작에서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좀 느껴지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오십견이라고 보통들 그냥 그 어깨 강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오십견 이렇게 좀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십견이라는 진단명은 또 따로 그 질환군이 또 따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 말씀은 이제 강직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팔이 올라가지 않고 그게 좀 어렵다 하면은 올라가게끔, 그리고 올라가지 않는 원인을 좀 찾아서 올라가게끔 만드는 게 우선적일 것 같고요. 그냥 갑작스럽게 모든 그런 조바심 내면서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 있는데도 오십견 치료에는 철봉에 매달리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철봉에 매달려서 어깨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걸 억지로 했다가는 오히려 증상을 가중시킬 수도 있고, 회전근개 파열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매달렸다가는 오히려 더 진행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운동기구들 중에서 좀 피해야 될 운동기구와 조금 그 연관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요. 가능하면은 손이 오버헤드, 머리 위로 올라간 자세에서 하는 그런 운동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리킨님께서 다시 질문 주셨습니다. 그럼 등, 어깨 쪽 근육 강화를 우선시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특히 벤치프레스 할 때가 잘 걸리더라고요. 무게 욕심을 버리는 편이 나으려나요? 맞습니다. 어쨌든 벤치프레스 할 때 뭔가 좀 걸리고 느낌이 안 좋으면 일단은 놓고 바로 이제 날개뼈, 등에 있는 그 근육들을 좀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게 좋고요. 벤치프레스의 무게 욕심을 당연히 버리셔야 되고요. 그 조금 좀 줄여가면서, 그리고 벤치프레스가 아니라 바로 좀 머신으로 좀 넘어가서 가벼운 중량으로 머신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조금 권장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개뼈 로잉이라든지 그 로우라든지 그런 운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네. 예, 오늘 그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다들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는 제 딸이 너무 슬프게 얘기한다고 해서 오늘은 슬프지 않게 얘기하려고 매우 노력했는데 어떻게 들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은 저는 뭐 아주 그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